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하나임 뉴스입니다. 새해 첫날 휴일 잘 보내고 계시죠? 우리는 대한민국은 지금 그야말로 위기 중에 위기인 것 같습니다. 양 진영이 지금 이렇게 다툼을 하고 있죠. 대통령은 지금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서 탄핵 소추가 기리기가 되어서 말이죠.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는 지금 야당이 거의 다 장악을 해서 말이죠. 전무후무한 국무위원회를 비롯한 공무원들에게 고위 공무원들 29명을 지금 탄핵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정부의 기능이 마비가 되었다. 이렇게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닌데요. 참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은 말이죠. 이 위기를 무사히 극복해낼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부 힘을 합쳐서 말이죠. 최선을 다해서 대한민국, 자유대한민국을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작년이죠. 벌써 작년이 되어버렸네요. 12월 22일, 23일 이틀 동안 한국일보가 말이죠. 한국 리서치의 여론조사를 의뢰했습니다. 국민들 1000명 대상으로 어떤 조사를 했느냐.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어려운 것은 정치적인 불안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질문을 했는데요. 국회의원들의 국민 소환제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아주 압도적으로 찬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조사한 것이 말이죠. 국민 발안제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국민 발안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아시죠? 일정한 규모의 국민들이 헌법 개정안이라든가 법률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국회에다가 제출해서 개정을 이제 원하는 그러한 제도가 이제 국민 발안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말이죠. 국민들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지금 의견을 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정부의 정통성을 위해서는 그래도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되면 과반수 이상은 득표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런 경우가 잘 없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부의 정통성 확보를 위해서 또 지도자들의 자질 문제를 점검을 하기 위해서 말이죠. 여러 사람이 나와서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과반수가 없는 경우는 마지막 두 사람이 최고로 많이 표를 획득한 사람이 결선 투표를 해서 다시 이제 대통령을 결정을 하자.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찬성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국민의식은 말이죠. 상당히 높은데, 정치적인 쟁점이 되면 쏠림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상도는 보수, 전라도는 진보. 꼭 이렇게 진보, 보수, 이 통계 결과를 보면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마 현실에 어떤 불만이 한쪽으로 나타나서 직결이 되는 것이지, 국민들의 정치의식은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통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이 통계를 한번 보면은 말이죠. 이렇게 이제 국민 발안제, 국민 소환제, 결선 투표제 찬반, 세 가지를 이렇게 이제 조사를 했는데요. 자, 우선 국민 발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국민 발안제를 보니까, 찬성이 85%, 모름 무응답 4%, 반대가 11%로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말이죠.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국민 발안제는 헌법 개정이나 법률안 개정에 대해서 일정한 국민들이 국회에다가 그 안을 제출하는 것을 의미를 하죠. 그러니까 대부분 입법은 국회에서 하고 정부에서 했는데 국민들이 직접 입법을 활동을 하겠다 그런 겁니다. 그렇게 물어봤을 때 여기 나와 있듯이 말이죠. 85%가 찬성이고요. 부정적으로 대답을 한 사람이 11%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은 말이죠.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국민이 직접 법률안이나 헌법 개정안을 발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그랬죠. 이것을 조사를 해보니까 말이죠. 연령대, 지역, 정치, 그런 성향에 관계없이 찬성 응답이 두루두루 높았다고 합니다. 좀 놀라운 것은 말이죠, 여러분. 상식에 벗어나는 것인데요, 우리가. 진보 성향의 줄이라고 하시는 말이죠. 광주 전라 지역에서 찬성 응답 비율이 90%가 나왔답니다. 그리고 이제 보수 색채가 강한 부산, 경남, 울산 이것은 말이죠. 찬성 비율이 87%다. 이게 우리가 무엇을 시사합니까, 이것이? 이게 국민 발안제가 말이죠. 직접 국민들이 법을 만들 수 있는 제도를 찬성하는 지역이 광주, 전라 지역이 90%가 높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만큼 이제 현실 정치에 불만이 많다. 그리고 이제 민주당에 대해서도 불만이 많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어지시죠? 여러분들 잘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한국 리서치의 담당자가 분석을 하기를 말이죠. 지지 정당과 상관없이 최근에 국회 행태를 보고 말이죠. 정치 혐오를 느낀 사람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국회 역시 국민의 통제를 받아야 된다. 그런 통계다.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회도 말이죠. 좀 무소불위의 힘을 발휘하는데 국민의 통제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4년에 한 번씩 국민의 통제 받는 건 너무 길잖아요. 지금 말이죠. 이렇게 탄핵을 29번은 하면서도 말이죠. 정부 예산은 대폭 삭감을 하면서 말이죠. 자기들의 세비는 모르게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국민들도 이제는 직접 관여를 해서 국회의원들을 통제를 해야 되겠다. 아마 그런 생각이 많이 지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말이죠. 국회의원 소환제를, 국민 소환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찬성이 92%죠. 반대가 7%입니다. 이거 깜짝 놀랐죠. 1000명 중에 970명, 10명 중에 말이죠. 9명이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대단한 거죠. 그래서 국민 소환제는 말이죠. 선출 국회의원이 부정비리, 직무 태만 등의 이유로 국민의 신뢰를 잃었을 때 임기 도중이라도 소환을 해서 해임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국민 소환제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것을 이제 이렇게 사실은 필요한데 말이죠. 외국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적으로 권력 확대, 책임 정치 구현을 해서 꼭 필요한데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논의가 되었습니다만은 논의되다가 다 물밑 아래로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국회의원들 개인적인 이익과 관계 있잖아요. 이게 올바른 정치는 맞습니다. 그냥 잘못을 하면은 말이죠. 끝까지 그렇지 않아요? 국회의원만 당선만 되면은 어떤 잘못을 하더라도 말이죠. 법원에서 최종 판결 될 때까지는 국회의원직을 계속 수행을 합니다. 월급도 계속 나갑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10명 중에 9명이 말이죠.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찬성합니다. 잘못을 저지르면 말이죠. 즉각 국민들이 해임할 수 있는. 4년은 너무 길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도 좀 실현이 되면 좋겠는데요. 자, 여러분들. 깜짝 놀랄 뉴스입니다. 문제는 말이죠. 이 압도적인 찬성 의견은 연령, 지역, 정치 성향과 관계가 없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국민소환제는 연령하고도 관계없고요. 찬성 비율이 정치 성향하고도 관계없고 지역하고도 관계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구체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의 97% 놀랍죠? 97%가 국민소환제 도입을 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국민의힘은 말이죠. 국민의힘 지지자는 87%만 국민소환제를 찬성을 했습니다. 이 국민소환제도 말이죠. 자기 지역구 내에 있는 국민을 상들이 소환을 하느냐 아니면은 전체 국민의 몇 명이 소환하느냐 이렇게 이제 법적으로 물론 법률 제정이 되면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자 이렇게 말이죠. 여야 지지자 간의 큰 의견차를 크게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 바로 의미를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당 지지자든 야당 지지자든 말이죠. 진보든 보수든 전부 지금 10명 중에 9명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원한다. 그만큼 제 정치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이것은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하고도 관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좀 눈여겨볼 것은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의견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 즉 탄핵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말이죠. 85%가 국민소환제가 필요하다. 국민들이 잘못된 지도자를 해임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그렇다니까 참 놀랄 일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이죠. 대통령 선거 결선 투표제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61%가 찬성이고요. 33%가 반대고 6%가 이제 모름 무응답으로 나타났죠. 그러니까 10명 중에 6명은 대통령 선거제에 대한 결선 투표제가 필요하다. 그런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왜 결선 투표제가 저도 찬성을 하는데요. 지금까지 문민정부 이후부터 지금까지 대통령이 말이죠. 과반수를 획득한
후보가 거의 없었죠. 그게 없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말이죠. 정부의 정통성을 보장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말이죠. 인기투표, 인기투표에 의해서 표 많은 사람이 당선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나라가 제대로 안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지금은, 그래서 말이죠. 여러 사람이 후보가 난리바대로도 마지막으로 제일 많이 표를 얻은 사람, 두 사람을 말이죠. 결선 투표를 한다는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은 인물평가가 나오고, 지역 기반이 아니라 이제 인물평가가 나오겠죠. 여러 가지 차질 문제라든가 그런 것이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에, 극단적인 양당의 대결을 완화할 수도 있다. 이런 장점도 있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정치 개혁의 그 방안으로서 지금까지 꾸준히 거론이 되어 왔는데, 이걸 보면은 말이죠. 참, 최근에 그 윤석열 대통령의 그 탄핵 논란을 계기로 사실은 더 주목을 받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예 대통령 선거를 말이죠. 5년 단임제로 끝나는 것보다는 중임제를 도입을 하고요. 또 결선 투표제를 넣자. 이런 분들도 이제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말이죠. 상당히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말이죠. 헌법을 개정하게 되면은 이 문제를 우리가 좀 심각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이죠. 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고나 파면으로 인해서 대통령이 말이죠. 거리가 됐을 때, 공석이 발생했을 때 남은 임기를 누가 채워주느냐. 무조공산이잖아요. 그래서 대통령 재선거를 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다투잖아요. 지금이 그런 형국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모르고 말이죠. 빨리 탄핵을 해서 대통령 선거를 해서 그래야 내 재판의 리스크를 줄일 수가 있다. 이재명 대표판이 이런 것 아닙니까? 자, 이런 걸 없애기 위해서라도 대통령직에 공석이 생겼을 때는 부통령이 바로 그 직을 이을 수 있도록 부통령제를 도입하자. 여기에 대해서도 말이죠. 한번 물어봤습니다. 51%가 찬성, 45%가 반대였습니다. 자, 이것도 말이죠. 부통령제 도입도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부통령이 대통령의 남은 임기를 채울 경우는 말이죠. 조기 대선이 없고, 그러고 대통령 선거를 또 주기적으로 안정적으로 갈 수가 있고, 서로 여야 간 대립을, 첨예한 대립을 줄일 수가 있다. 이런 것인데, 또 대통령 재선거를 하게 되면 비용도 줄일 수가 있잖아요. 이것도 한번 우리가 한번 봐야 되겠다.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국민들이 보는 국회의원 선거제도 관련해서는 현재처럼 선거구당 한 명씩 뽑는 소선거제가 51%로서 제일 많이 지지했다. 이렇게 이제 통계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헌법 개정을 한다면은 제일 먼저 가장 많이 반영돼야 될 사안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말이죠. 여기 100% 저도 조사에서는 참여는 안 했지만 제가 봤을 때 제 의견과 같습니다. 국민의 기본권 강화와 관련된 사항이 90%로 제일 높았다. 국민의 기본권이 강화돼야 되겠다.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말이죠. 국민 소환제, 국민 발언제, 이것이 국민의 기본권 강화 아닙니까? 그리고 대통령 결선제, 다시 한번 정확하게 내가 선택을 하겠다. 이것도 이제 기본권 강화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정치 개혁과 선거제도 개혁 관련해서 81%, 권력 구조와 관련된 사항이 75%, 이렇게 이제 나타났습니다. 자, 한국일보에서, 한국 리서치에 의뢰해서 이제 18세 이상 1000명 대상으로 했다고 아까 얘기를 했는데 말이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라고 그럽니다. 자, 여러분. 지금 들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말이죠. 개혁을 해야 됩니다. 워낙 영악한 민족이고, 우리 민족성이 좀 특이하잖아요. 국회의원들 지금 저대로 두면 되지 않습니다. 무소불위의 힘을 발휘해야 합니다.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타협하고 말이죠. 그 다음에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것이어야 하는데, 지금 죽자 살자, 너 죽고 나 살자, 나 살고 너 죽자, 이런 상태 아닙니까? 자, 자주간 말이죠. 현재의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좀 문제가 있다. 그러나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충분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민주당은 말이죠. 너무 탄핵을 남발했고, 그 다음에는 말이죠. 1년간, 5년간 나라를 맡겼으면 윤 대통령에게 맡겨야 되는데, 폭망하지 않은 이상, 너무 말이죠. 이렇게 이제 국정 운영에 관여를 하는, 이것은 말이죠. 국정 운영에 관여보다도 제가 보는 것은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사법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서 정보를 공개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적으로 나타난 것이 뭡니까? 자기를 쳐다봤다고 해서 그것도
탄핵 소추의 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정치 보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12개 범죄에 5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검사가 바보입니까? 판사가 바보입니까? 그대로 판결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 말이죠. 또 이것이 전부 자기에 대한 어떤 뭡니까? 정치 보복이라고 그래서 이 정치 보복을 멈추지 않으면 나중에 내전으로 갈 수밖에 없다. 내전을 이재명은 선포를 했습니다. 정과 사법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지금 국민들은 말이죠. 가스라이팅 당하고 선전선동에 속아서 말이죠. 그냥 이재명이가 잘하는 것 같다고 그러는데 이재명이가 되고 나면은 말이죠. 누가 법을 지키겠습니까? 얼굴에 다 철판을 깔고 갑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 어떻게 보니까 이제 야당을 선투를 하는데 야당보다도 이재명을 제가 선투를 합니다. 이재명 씨는 그렇게 정치를 하면 되지 않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그랬죠. 하나님 섬긴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주신 양심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나라를 이렇게 흔들어서 되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다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참아야 되죠. 국정 전반을 보셔야 되는 분이. 그러나 엎질러진 물입니다. 슬기롭게 말이죠.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헌법재판소도 심판을 잘 해야 됩니다. 분명히 말이죠. 국어사전, 헌법, 형법에서는 현재의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것이 말이죠. 내란으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내란죄로 보지 않습니다. 이게 만약에 내란이고 내란죄가 된다면은 국어사전 말이죠. 위키 백과사전, 이게 만약에 내란으로 된다면은 말이죠. 국어사전, 위키 백과사전, 그리고 우리나라 헌법, 형법 다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냉철하게 차가운 마음으로 그리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판단해서 물론 말이죠.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그러면 말이죠. 직권남용혐의로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단지 말이죠. 경찰, 검찰이 소환을 했는데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대통령은 말이죠. 헌법 84조에 의해서 내란 외환의 죄를 범하지 않으면 소환이 안 되니까 안 갈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말이죠. 공수처나 검찰, 경찰이 대통령이니까 그래도 뭐 서면 조사를 요구한다든가 방문 조사를 하겠다든가 이런 절차도 없이 말이죠. 그냥 주변에 그 대통령의 명령을 따랐던 사람들 막 구속하고 말이죠. 대통령 출동하라 그러고 이게 지금 나라가 아니잖아요. 한 번 또 서면조사, 방문조사 이야기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말이죠. 오롯이 검찰, 경찰, 공수처가 누군가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나라를 흔들고 이 정부를 흔드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일보에서, 한국리서치에서 의뢰해서 나온 이 여론조사, 시의적절한 여론조사 같습니다. 반드시 말이죠. 이 여론조사 결과대로 이렇게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나라가 말이죠. 이 아름다운 자유 대한민국을 우리 후손들에게 영원히 물려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자, 평안한 휴일 되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